공공데이터 발굴 및 등록을 위한 기관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 인프라팀의 김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공동활용 데이터의 발굴과 등록을 위한 설명회가 되겠는데요. 지금부터 기관 설명회를 시작을 하고요.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 내용들은 다시 저희 시스템과 좀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관리 시스템에 영상과 각종 필요한 자료들을 올려놓겠으니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참석을 요청드린 기관은 중앙 메타 시스템에서 저희가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후보군 공동활용 여러 기관들이 공동활용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후보군을 만들어서 이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행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을 위해서 참석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공동활용 데이터의 발굴과 등록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검토하실 때 필요한 사항들, 그리고 시스템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태 점검 개정 내용에 대한 안내나 그 Q&A는 이후에 끝부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과 등록의 개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후보군으로 수립한 내용에 대한 검토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등록관리 시스템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23년도 실태 점검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 등록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활용 데이터의 발굴과 등록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서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가운데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발굴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등의 지금 메타데이터를 지금 분석 선별해서 공동활용이 될 만한 데이터 목록 후보군을 도출했고요. 이 보유기관에서 이를 검토해서 데이터 등록을 위한 연차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제가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데이터 기반 행정법 제8조 1항 및 3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9조 2항에 대해서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요 지금 공동활용 데이터의 예외가 되는 조건은 화면상 오른쪽과 같습니다. 데이터가 다른 법률이나 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대통령령이나 이제 조례만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 비밀로 규정된 경우, 그리고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 외교관계 등에 대한 데이터로서 제공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 데이터의 목적의 이용이 엄격하게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는 전부 공동활용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 지난 20년 6월에 제정되고 12월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 2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기관 간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는 아직 좀 활성화가 미흡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점차 기관끼리 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보유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타 기관에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동활용 데이터의 발굴 대상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수립한 그 후보군에 대해서 어떻게 수립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년도 기준에서 중앙메타 관리 시스템에 수집한 기관의 보유 데이터에 관한 메타데이터들을 전부 풀을 발굴을 했습니다. 풀을 참고를 하고, 여기에 이제 없었던 데이터의 경우에는 품질 관리 수준 평가를 받았던 데이터 그 DB들하고,
그리고 또 기관이 자체적으로 신규 구축한 시스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범정부 EA 포털에 있는 정보 시스템 현황도 같이 참고해서 모두 2,100여 개 정도의 정보 시스템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목록은 이제 메타데이터에 포함된 테이블과 컬럼들로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그 공동활용 데이터셋 이 목록 발굴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좀 말씀드린 대로 선정 대상 시스템을 이제 선별한 후에는 일단은 제외 기준을 반영해서 필터링한 뒤에 주요 DB 및 테이블, 컬럼들을 선정하는 단계로 화면과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해당 페이지는 그 공동활용 데이터셋 구성을 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 그 데이터 간 결합에 쓰일 수 있는 식별 정보에 대한 경우에 데이터 표준을 준수해야 되고, 그리고 민감 정보의 경우에는 이제 비식별화 처리가 필요합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공동활용 데이터의 발굴 제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보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그 기관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DB 외에 그 행정지원용이나 시스템 관리용 그리고 단순 홈페이지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외를 하였고, 그리고 개발 중인 시스템의 경우에도 이제 포함이 곤란하겠죠. 그리고 그 관리용 정보만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활용성이 낮다고 보고 제외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발굴된 공동 활용 데이터, 이게 지금 등록 절차에 대해서 전반적인 절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행정안전부에서 데이터를 조사하고 이제 등록 요청을 한 상황에서 등록 준비를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유 데이터 조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기관별로 설치된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보유 기관이 지금 이 후보군을 검토해서 데이터 등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 주시면 그러니까 즉 그 데이터 지금 계획대로 데이터를 등록해 주시면 검토 후 이제 데이터 등록 완료가 되고 이게 지금 이행 계획을 이행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등록 요청, 그러면 등록 내용을 검토한 후에 등록 완료가 되는 순으로 올해 진행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후보군 확정된 이후에 데이터 등록 시에 중요한 점들은 데이터 작성 시에 개인정보의 경우에 비식별화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비식별화 처리의 경우에는 한 5가지 화면과 같은 방법을 쓸 수 있고요. 이걸 참고하셔서 데이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동활용 데이터 후보군 검토를 어떻게 할지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군 등록 확정하고 후보군 등록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30여 개 기관을 2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5월 22일까지 후보군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등록 계획이 이 단계에서 수립이 되면 6월까지 데이터 등록 및 등록 계획과 확정 결과를 통보하게 되고요. 등록관리 시스템에 실제 데이터를 등록하는 것은 8월까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활용 데이터의 후보군 검토를 하는 절차를 살펴보시겠는데요. 먼저 보유기관에서 지금 그 등록관리 시스템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크게 이제 2가지 계정이 되겠는데요. 기관 대표인 실무 담당자 또는 총괄 담당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분이
이분은 이제 그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관리 시스템에 이미 좀 가입이 돼 있으실 거고요. 혹시 인사이동 등으로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그 후보군 목록이 후보군 목록이 그 포함되어 있는 후보군 목록 그에 해당하는 정보 시스템의 담당자들이 업무 담당자로서 이 지금 등록 관리 시스템에 가입이 돼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군 검토 등록 이행 메뉴에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입이 다 돼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실무 담당자, 즉 총괄 담당자께서 후보군 목록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 각 목록이 담당이 누군지 확인해서 업무 담당자 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후보군 목록 화면을 보시면 이게 정보 시스템 단위의 변경 사항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서 지금 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업무 담당자가 후보군 목록 열어보셔서 각 사항들이 이상이 없는지 1차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검토가 끝나면 그 기관 총괄인 실무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그 검토를 기관에서 검토를 한 단계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행안부에서 후보군 선정 확정이 된 뒤에 연차별 등록 계획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업무 담당자의 검토 과정에서 이 실제 데이터를 등록하는 이행연도를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앞서서 좀 말씀드렸던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제 접속 권한 부분인데요. 처음 이 업무를 맡으신 분들은 이제 신규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셔야 되고, 기존 업무 담당자께서도 이제 접속을 하시면 일단 지금 현재 소속 등 이제 개인 정보를 현행화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등록관리 시스템,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은 그 공직자용 업무망에도 있고 공공기관이 접속하기 위한 인터넷망으로 구분돼서 서비스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가입 시에는 공인인증서나 GPKI 인증서가 이제 필요하니까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 시에는 최초 가입 시에는 그냥 일반 사용자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총괄 담당자나 각 업무 담당자로 권한 획득이 필요하고요. 총괄 담당자께서는 지금 재직증명서와 같은 이제 하고 총괄 담당자라고 하는 공문 업로드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권한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업무 담당자는 총괄 담당자께서 승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권한 신청은 등록관리 시스템 우측 상단에 나의 정보를 클릭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보군 검토의 첫 단계인 업무 담당자 배정 부분입니다. 후보군 데이터 목록에 해당하는 담당자를 배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실제 해당 시스템 담당자 그리고 또 메타 시스템상의 기관 메타 시스템상 담당자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실제 시스템 담당자로 현행화 모두 해서 유의해 가시며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에 이제 후보군 목록이 아주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백 개에 달하는 후보군의 경우에 시스템 단위로 업무 담당자를 배정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를 선택을 해주시고 해당 시스템에 해당하는 그 담당자를 배정하면 되겠습니다. 화면 조회 기능은 100개까지 일괄 배정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된 데이터 목록에 대해서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현행화된 업무 담당자를 매칭해서 배정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군 목록을 확인하실 때 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후보군 수립을 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메타 시스템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수립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관에서 기관 메타 관리 시스템의 등록 현행화가 적절하게 되지 않은
데이터나 혹은 신규 지금 구축 중인 데이터, 정보 시스템의 경우에는 후보군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규 후보군 목록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존 지금 후보군으로는 수립되어 있는데 이미 시스템이 폐기되거나 해서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금 그 시스템 폐기가 되었다라는 증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은 검토하고 이제 제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적 자료는 다른 부분들은 아니고요. 뭐 EA 시스템에서 해당 기관의 정보 시스템이 폐기된 화면을 뭐 캡처해서 보내주신다거나 해서 저희 콜센터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이제 후보군 양식을 다운받아서 일괄 등록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총괄 담당자께서는 검토 관리 목록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목록에서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요. 로컬 PC로 작성을 하시고 그 부분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후보군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쭉 해주시면 다시 아까 보셨던 후보군으로 등록돼서 저기 업무 담당자, 실무 담당자 순으로 검토할 수 있게끔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업무 담당자는 등록된 후보군을 이제 실제 검토하고 등록을 언제 할지 이행연도를 선택해서 1차 검토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실제 발굴된 후보군을 확인해서 지금 데이터 항목들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하고 후보 이제 등록 가능 여부나 이행연도 등을 선택해서 1차적인 검토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업무 담당자의 전반적인 후보군 검토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화면인데요. 먼저 후보군 목록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후보군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검토가 되고 이제 검토가 마무리된 부분은 지금 그 검토 사유를 작성해서 완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괄 담당자가 이어받아서 최종 검토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후보군 목록에서 상태 정보를 보면은 검토 중 1차 검토, 최종 검토, 제외 처리와 같은 단계들이 있는데요. 검토 중은 업무 담당자가 이제 배정 예정인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됐고요. 1차 검토는 업무 담당자가 이제 후보군을 검토한 상태가 됩니다. 최종 검토는 총괄 담당자가 검토를 한 상태가 되고요. 제외 처리는 시스템 폐기 등 사유로 제외 처리하는 관리자 권한 표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 담당자 아까 1차 검토 화면을 잠깐 보셨는데요. 업무 담당자, 총괄 담당자 경우에 검토할 때마다 완료 사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는 데이터 목록에 대한 이력 관리에 활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검토했을 때 수정한 부분 어떻게 수정했다 이런 부분들을 기재하시면 다음 검토 때 이력 관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담당자께서는 연도별 이행 계획을 작성하실 때 이제 언제 등록을 하게 될지를 고려하는데요. 이거는 기관 차원에서 적절하게 30%를 넘기도록 해당 연도마다 비율을 넘기도록 적정하게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년도에 30%, 2차년도에 40, 3차년도 30% 이런 방식으로 균등하게 배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괄 담당자 그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총괄은 업무 담당자가 1차 완료한 목록을 검토해서 최종 검토를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총괄 담당자는 1차 검토 현황들을 쭉 화면상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을 하고 검토된 목록을 잘 검토된 목록들은 클릭한 후에 내용을 검토하시고
최종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행연도 변경 같은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적절하게 조정하셔서 그 검토 의견서에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업무 담당자가 검토한 내용에 이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클릭해서 반려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한테 이제 다시 내용이 배정돼서 검토를 다시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후보군 검토 단계는 현재 이제 지금 단일 건별로 확정하도록 기능이 좀 구현된 상태입니다. 데이터 목록이 후보군이 많은 경우에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조만간 기능을 개선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후보군 목록이 아주 많은 기관의 경우에 일일이 이제 확정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큰 기관에서는 좀 연락을 별도 주시면 저희가 좀 돕는 방법을 지원을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차주경에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을 해서 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업무하실 때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업무를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불편한 점이 크신 경우에는 저희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총괄 담당자의 재검토 절차에 대해서 잠깐 참고 화면을 보시는데요. 화면과 같이 1차 검토된 목록을 선택해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차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면 재검토 버튼을 클릭해서 사유를 입력하시면 다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재검토 요청된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 화면 우측 상단에 알림 버튼을 누르면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총괄 담당자가 재검토 요청한 후보군이 알림 목록에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재검토 요청된 내용은 업무 담당자가 이력 조회를 통해서 지금 총괄 담당자가 어떤 사유로 입력을 했는지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후보군을 2차적으로 검토를 수정하고 다시 검토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검토된 후보군 목록은 다시 1차 검토로 완료돼서 총괄 담당자한테 전송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동활용 데이터 후보군에 대한 등록 이행 계획이 수립되면 이후에는 실제 데이터를 등록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관에서 확정한 이행 연도에 따라서 실제 데이터를 등록관리 시스템에 데이터셋으로 등록해 주시고, 등록된 데이터들은 해안부 심의를 통해서 최종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실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후보군 검토에서 확정한 목록은 데이터 등록 시 확정된 데이터 컬럼명에 자동으로 이제 채워지고, 기타 영문명이나 데이터 타입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걸 좀 수기 입력을 해야 돼서 대단히 불편했는데, 이 기능은 5월 중순경에 반영해서 다시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후보군에 없는 데이터 목록은 기존 등록관리 시스템에 추가를 할 수 있고, 이제 지금 범정부 메타 시스템하고 이제 연계가 돼서 해당 기관의 정보 시스템명, DB명, 테이블명 등을 선택하면 컬럼 속성 정보들은 쉽게 선택해서 채워질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군 검토하고 시스템 서비스 문의에 대해서는 콜센터 1588에 457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콜센터 이게 내선 번호가 있는데 1번을 누르시면 후보군 검토 관련 문의를 할 수 있고, 2번은 기존의 지금 등록 관리, 데이터 등록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신규 등록 양식, 그리고 대용량 후보군 검토 기한에 대한 업무를 지원한다거나
시스템 폐기가 됐을 때의 증적 자료 접수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콜센터 내선 1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시스템 설명에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기관별 총괄 담당자, 업무 담당자 배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콜센터를 통해 먼저 가입 요청 연락을 진행할 수 있으니 좀 적극적인 활용,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보군 검토에 대한 콜센터 대응 외에도 권역별 현장 교육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나 저희 NIA 사업단 그리고 그 행안부 담당자께 이제 요청을 주시면 주요 권역별로 교육이나 이제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5월까지로 이제 그 예정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원 가입에 대한 부분들은 그 설명의 매뉴얼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인 사항들은 콜센터로 연락을 해주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홈페이지 지금 주소는 sharedata.insight.go.kr이고요. 그리고 정보 동의에 관한 부분들 있고, 그리고 공직자 이메일을 선택하고 그 인증서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는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승인 요청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에는 그냥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획득이 됩니다. 이후에 총괄 담당자나 업무 담당자의 권한을 다시 요청하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 담당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문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예. 권한 신규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매뉴얼 53, 54페이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그 아이디 그 인터넷망에서처럼 내부망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고요. 전부. 그리고 이제 권한별의 계정 권한의 역할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지금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에 대한 활용만 할 수 있는 권한이고요. 업무 담당자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는 권한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갖게 되겠습니다. 총괄 담당자는 지금 업무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총괄 담당자는 스스로가 업무 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업무 담당자로 배정하면 데이터 등록 업무를 수행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 규모가 작거나 필요성이 있는 기관에서는 이러한 권한 설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권한별로 시스템 내 조회 범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지금 화면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실태점검 중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내에서 데이터 공동활용 부분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실태 점검과 이제 평가 편람이 어제 기준으로 아마 이제 문서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쪽 설명회 자료에 좀 상세하게 반영하기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방향에 대해서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제 후보군을 검토해서 데이터에 대한 등록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있었던 그 등록 이행 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부분들을 주요한 실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 전년도에 또 그리고 전년도에는 이제 자율 등록과 이제 지정 등록을 구분
저기 구분을 해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구분 없이 뭐 일괄적으로 평가하려는 방침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위 등록 기관에 대해서 가점을, 그러니까 좀 더 등록을 많이 한 기관에 대해서 가점을 하는 비중을 전년도보다 좀 높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 있었던 이제 메타데이터 등록 현행화 여부 평가가 지금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보유 데이터에 대한 관리의 첫걸음으로서 이제 메타데이터 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저희 지금 그 데이터 그 개방 업무와 관련해서도 중장기 개방 계획이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수립이 되었고, 저희 지금 데이터 공동 활용에 대한 후보군 수립 때도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였듯이 앞으로는 보유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메타데이터 현행화가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점 좀 숙지해 주시고, 올해 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다른 업무에 대한 영향도가 크기 때문에 혹시 누락하거나 빠뜨리거나 제때 현행화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기관에서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타데이터 기반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 개방 계획과 지금 계획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그 대국민 데이터 개방 업무는 사실 공공데이터법에 따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데이터 공유 또는 공동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이 사실 법상 다르고 목적의 상이함이 약간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사한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설명을 상세히 드리는 좀 어렵습니다만 짧게만 말씀드리면 중장기 개방 계획의 경우에는 되도록 많은 테이블 단위의 그 데이터를 테이블 단위로 이제 검토를 해서 지금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하고 국민들이 이를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단위로 공개 비공개 여부를 확정하면 그 공개끼리 되어 있는 데이터들로 지금 개방 목록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또 등록해 주시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해 주시는 업무인데요. 저희가 한 이제 공동 활용 부분은 유사하긴 한데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기관 간 공유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테이블과 컬럼 정보들로 데이터 목록을 만들고 그를 이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부분들은 추후에 시스템상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오늘 하고 있는 내용들은 기관 간 공유, 공공기관, 행정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동 활용에 대한 부분이고, 대국민 개방은 이보다는 좀 더 공개된 데이터들에 입각해서 수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업무 형식과 내용성에 대해서는 유사하다는 지적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에 등록관리 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매우 불편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추후에 이제 공공데이터 포털 부분도 이제 함께 고려해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2차 인증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 접속의 편리성은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는 방식까지는 이제 필요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행정업무망에 있는 기관들과 그 인터넷망에 있는 기관들의 정책을 고려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군이 지금 안 적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군이 수립된 기관은 지금 범정부 메타 시스템상 테이블 컬럼 정보, DB 정보, 시스템 정보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업하기는 어렵고 기관이 자체적으로 이 프로세스 안내에 따라 그 자체적인 후보군 수립을 해주시고 그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활용 데이터의 경우에 이제 기존의 데이터량이 많아야만 등록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데이터 양과 관계없이 등록 가능한가요? 질문인데요. 지금 메타데이터 기반의 그 수립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수립한 이제 후보군에 대한 경우는 데이터 양이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겁니다. 로수가 적지는 않을 거고요. 그 기존에 이제 파일 데이터로 업로드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심의 기준을 적용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굴 대상 기관에 선정된 기관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실태 점검에 좀 가점 항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등록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에 일단은 유리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특히 이제 상위기관 데이터 등록 상위기관의 경우에 가점을 받는 항목은 일단 좀 눈에 띄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 지금 기관 내 데이터셋 관리 시스템을 들여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 등록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 시켜주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 중요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에 데이터 그 시스템 구축 대상 기관 선정 기준에 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군에 선정된 기관의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중에서 지금 메타데이터가 확보된 기관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후보군 발굴 데이터 등록 이행 여부 지표가 어떤 지표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좀 이행을 한다면 질문은 올해 지금 실태 점검에 대해서는 좀 지정 등록으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실태 점검 매뉴얼에 지정 등록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테이블이나 미사용 테이블의 경우에 제외 사유가 되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봐서는 제외 사유가 될 것 같고요. 실제 테이블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유에 기재를 해주시면 그 검토 시에 기재를 해주시면 상세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이 안 된 기관은 실태 점검 시 분리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이 안 된 기관은 별도로 후보군 목록을 이에 준하게 수립해서 이행을 하면 되는 단계라 이 자체가 불리하다고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데이터 발굴 업무가 그 각 업무 DB 담당자들이 열의 있게 추진하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좀 기관이 힘든 부분은 예상이 됩니다만 이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정 등록, 자율 등록과 후보군 데이터의 목록이 어떤 관계이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법상 지정 등록은 요러요러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여러 기관들이 공동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면 기관이 이를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는 게 이제 지정 등록이고 자율 등록은 기관이 이런 데이터들은 여러 기관이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등록하는 것이 이제 자율 등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후보군에 관한 경우에는 기관이 수립한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행정안전부가 검토해서 일단 그 잠재적인 대상으로 수립을 하고 이걸 기관에 한번 검토한 뒤에 등록하는 거라 일종의 지정 등록과 같은 형식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상 이 부분은 자율 등록이 되어야 지금 데이터 공유나 데이터 공동 활용이 정착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보군 중에 공간 정보가 다수 포함된 경우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서 국가 기관 시설이 포함된 전자지도의 경우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를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에도 적용하여야 하는지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공동활용의 대상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공개의 경우에는 이 제한이 엄격히 되는 게 맞고요. 기관 간 공동 활용의 경우에는 국토부 규정에 따라서 공동 활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스템의 원천 데이터의 제공 자체가 그 플랫폼을, 독자적인 플랫폼을 통해서만 진행이 되도록 된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들은 그 시스템 그 데이터의 이제 등록 형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군 관리 메뉴가 언제 활성화되는지 하셨는데, 지금 설명회 이후에 메뉴가 바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 점검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면 추후 기관 평가에 반영이 되는지 부분인데, 그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지자체 포함해서 정부 혁신 평가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표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제외를 하고 있고요. 추후에 공통표준 시스템에 대한 표준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서 플랫폼 전체 차원에서 검토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의 경우, 이 컬럼도 메타 시스템의 데이터 컬럼과 일치시켜야 하는지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메타데이터 기반은 실제 있는 원천 정보 시스템이 있고, 그 원천 데이터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그 공동활용 데이터로 등록하는 데에 한해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데이터법도 그렇고 데이터 기반 행정법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원천 데이터에 가까운 형태로 원천 데이터 형태, 되도록이면 원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원천 데이터 컬럼을 메타 시스템으로부터 가져와서 데이터 이제 컬럼들의 정보를 뭐 일치시킨 건데요. 기존의 파일 데이터로 등록한 내용 중에 원천 데이터에서 가져오지 않은 데이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 컬럼을 메타 시스템에 있는 컬럼 정보와 일치시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간 공유의 경우에도 결국 정보공개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면 제공 기준이 같아지지 않는지 부분인데, 향후에 이 부분은 데이터에 이제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와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를 결합해서 쓰거나 할 때 식별 정보로 쓸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경우에는 그 결합 후에 식별 정보를 없앤 형태로 또는 가명화하는 형태로 뭐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좀 고려 사항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쨌거나 지금 비식별화 처리는 해서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돼 있고, 만약에 결합이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에 요청해서 결합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가 진행되어야겠습니다. 네, 가명 익명 처리의 경우에 전문기관이 진행해야 되고 적정성 평가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활용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치 않은지 부분인데요.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정성 평가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국민 서비스용 데이터들이 아니고요. 저희 지금 공동활용 데이터는 행정 공공기관 간에 이제 공유할 때 그 데이터의 이제 공동 활용의 활용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한정해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메타데이터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그 범정부 메타 시스템에 있는 이제 메타데이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메타데이터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표준화 지침상 43개 항목이었다가 올해 지금 개정되어 38개 항목에 대해서 기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인데 어떤 정보냐면 시스템에 관한 정보, DB에 관한 정보, 테이블에 관한 정보, 컬럼에 관한 정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기관에 설치된 메타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질문 주신 기관에 메타 시스템이 없으시면 이 부분도 좀 연락을 저희에게 주셔서 반드시 설치해서 구축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네. 지정 자율 등록 데이터를 구분하지 않고 등록 건수로 평가받는다는 것인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후보군 데이터 등록 이행에 해당하는 지정 등록을 이제 기본값으로 해서 등록 이행률을 평가하겠다는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 등록과 지정 등록 건수를 종합해서 하는 부분은 이제 사실상 가점 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평가 편람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기 힘든데 제외하고 등록 가능한지 라고 하셨는데 예, 제외하면 등록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보군 발굴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건수와 연계되면 참여 동기가 어려운데 다른 인센티브가 없는지라는 부분인데요. 이 질문은 혹시 바라시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저에게 좀 의견을 주시면 제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저희 그 시스템상에도 질문이 가능하니까 업무 하시던 중에 이제 그 문의 사항들은 언제든지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것과 대국민 차원에서 이제 데이터를 개방한다는 업무가 사실상 유사하면서도 좀 다른 취지가 있는 부분이 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업무를 저희가 할 때 좀 약간 좀 분리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올해 지금 이 시간도 사실상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분리되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 기관에서 할 때는 대국민 개방이나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가 사실상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고 이 부분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좀 시스템도 좀 개선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된 부분들은 그 아까 좀 질문 나왔던 이제 메타 시스템 부분인데요.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들이 전부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누락 없이 그리고 적어도 분기별로는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야 기관의 데이터를 개방한다거나 혹은 공유할 데이터들을 발굴한다거나 할 때 그 정보들을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계획들을 수립하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기관에 앞으로 누락된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등록을 해주시고, 또 저희가 그 신규 구축되는 경우에도 지금 뭐 범정부 EA 단계에서 이제 정보 시스템이 새로 구축이 되면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쪽에서도 DB 정보들 입력해달라라는 이런 안내 문구가 뜨고 하거든요. 그런 업무 가이드들을 따라서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향후에는 요 데이터가 이제 활용성이 있는 데이터의 경우에 만들었을 때 요거는 대국민 개방을 하는데 좋겠다, 또는 이건 다른 기관들이 같이 썼을 때 활용도가 높겠다라는 부분들을 판단해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업무 체계와 시스템들을 좀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지금 설명에 쓰인 설명 자료나 그리고 이제 질문 답변들은 좀 다시 정리를 해서 FAQ로 지금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 시스템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 및 등록을 위한 기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